여러분 반갑습니다. 성공을 끌어오는 긍정 스피치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의 주제는 긍정화법이 행운을 끌어온다입니다. 긍정화법 무슨 뜻일까요? 긍정적으로 말하라?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우주적이고 진리적인 내용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귀를 쫑긋 세우시고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창조의 마술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창조의 마술은 진짜 시크릿의 법칙을 우리 삶에 적용해서 꿈을 이루고 기적을 만들고 더 성공적이고 넉넉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전문적으로 조금 배워보고 또 실습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시간에 서로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요, 쫄망해 가고 있고 폭망하는 회사에 나가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상, 그 중에서도 자신은 어떤 일과를 통해서 에너지를 느끼고 증폭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세상에 본인이 다니고 업무를 보고 있는 회사를 저는요, 쫄망하고 폭망한 회사에 나가서요, 이것저것 업무 처리하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상을 두드리면서 다시요, 이렇게 했더니 깜짝 놀라시는 겁니다. 왜냐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소장님 죄송해요. 제가 재밌게 하려고 장난으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이제 다시 하셨는데요. 그분이 워낙 순수하시고 영혼이 맑고 또 정신세계가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바로 알아차리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영혼이 맑고 정신 수준이 높을수록 내가 말하는 한마디가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 보통 사람보다 훨씬 크거든요. 근데 그분이 재밌게 한다고 자신이 다니는 회사를 쫄망하고 폭망하는 회사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똑똑똑 책상을 두드리고 다시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걸 이제 바로 워낙 이제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어떤 화법을 주로 쓰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됩니다. 예전 어른들이 말씀하시기를 말이 씨가 된다. 아유, 거봐 내가 말이 신다. 씨가 된다고 그랬지. 근데 분명히 네가 말한 대로 된 거야. 근데 여러분,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씨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말이 바로 결과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이 씨가 된다는 말보다 오늘부터 특히 긍정 스피치를 공부하고 배우고 실천해서 나도 정말 행복하고 내 삶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고 싶으신 분들, 또 성공하고 하는 일마다 대박 나고요. 또 부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존경을 받고 싶은 그런 분들은 더더욱이 내가 하는 말의 가치와 소중함을 더욱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다고요? 말이 바로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오늘 공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시내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나가던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께서 허리가 그냥 이렇게 구부정하신 분이 이제 버스에 이제 타고 계셨어요. 근데 이제 서울역을 이제 지날 때쯤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엉금엉금 이제 걸음을 이렇게 성큼성큼 못 걸으시더라고요. 버스가 이렇게 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엉거주춤하게 기사님 계신 곳까지 이렇게 가시더니 기사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기사님, 이 버스 남대문 안 가요?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그랬더니 기사님이 버럭, 안 가긴 왜 안 가요? 남대문 갑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였죠. 그렇게 이제 기사님께 남대문 안 가요? 라고 물어보자 기사님께서 안 가긴 왜 안 가요? 하고 이제 면박을 당하고 뒤돌아서서 돌아오시는 그 할머니 얼굴이 얼마나 그늘지고, 야, 저 어르신은 정말 한평생 세상 풍파를 다 겪으시면서 정말 고생 구비구비 그렇게 여기까지 오셨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웬만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묻지 않죠. 기사님, 남대문 갑니까? 남대문 가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런데 그 할머니는 유독히 기사님이라고도 사실 안 했습니다. 아저씨, 남대문 안 가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기사님께서는 좀 황당하셨던 겁니다. 아니, 남대문을 가는 버스인데 왜 안 가냐고 묻느냐. 간다고 물어야지 라고 하듯이 그 기사님께서 안 가긴 왜 안 가요? 갑니다. 이렇게 이제 좀 퉁명스럽게 말씀하신 것은 조금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도 어르신인데, 예, 할머니, 예, 어르신, 이 버스 남대문 갑니다. 네, 조심히 다시 가서 자리에 앉으세요. 이렇게 좀 따뜻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제 그런 아쉬움은 간직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할머니께서 부정형으로 물어보니까 그 아저씨도 본능적으로 아마 부정적으로 대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렇게 언어를 사용하고 이렇게 묻거나 말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청소년 리더십 스쿨이라든지 자정과학교 같은 걸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수업을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떤 친구들이 손을 번쩍 들고 소장님 화장실 가면 안 돼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안 돼. 소장님 왜 안 돼요? 안 되냐고 물었잖아. 되냐고 다시 물어. 소장님 화장실 가도 돼요? 갔다 와 돼. 또 어른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막 수업을 하고 있으면 소장님 쉬는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안 돼요? 지금 우리 2시간째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안 되냐고 물었으니까 안 되죠. 다시 물어보실래요? 어떻게 다시 물어보지? 부정형으로 묻지 말고 긍정형으로 물으십시오. 긍정형으로요? 긍정형이 뭔데요? 소장님 쉬는 시간 좀 주실래요? 소장님, 쉬는 시간 가질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야죠. 그 말이나. 여러분, 그 말이나가 아닙니다. 소장님, 쉬는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라고 안 되는 것을 전제로 물어봤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안 됩니다. 라고 점잖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소장님, 쉬는 시간 좀 주실 수 있나요? 우리 2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쉬는 시간 좀 가져도 될까요? 이렇게 긍정형으로 물어보면 당연히 저도 벌써 시간이 2시간이나 지났네요. 저는 한 20분이나 지난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너무 몰입을 잘하고 얼마나 공부하는 열정이 뜨거웠는지 2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렸네요. 원래는 10분 쉬는데요. 여러분 20분 쉬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소장님 쉬는 시간 좀 주시면 안 돼요? 힘들어 죽겠네. 몸에서 사리가 나오겠네. 이렇게 부정형으로 물으면 상대방이 당연히 부정적으로 응대하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어쩌면 당연한 거죠.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빙수. 네, 여러분 이렇게 부정형으로 물으면 부정적인 대답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또한 회사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죠. 부장님, 오늘 회의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아니, 김대리는 회의 때마다 도대체 어디다 집에다가 금송아지 키워? 돼지가 새끼 낳니? 이렇게 회의 때만 오면 그렇게 안 끝내달라냐고 빨리 끝내달라고 그렇게 채근이야. 이렇게 부장님이 아마 버럭 화를 내실 겁니다. 부장님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저러는 거야 진짜 성격 완전 까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자 보세요. 부장님 입장에서 부서 회의를 소집을 했는데 회의를 소집하자마자 부장님 회의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라고 묻는다면 부장님 입장에서는 회의를 되게 하기 싫구나. 얼마나 회의가 하기 싫었으면 일찍 끝내주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물을까. 회의 시작하기도 전에 이거 완전 초치는 거네 라고 하면서 엄청 부장님의 입장에서는 회의를 소집한 사람의 처지에서는 이게 아주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난처한 겁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있으면 더더욱이 그렇죠. 자신에게 도전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형 질문은 그렇습니다. 상대방에게 아주 안 좋은 기운, 안 좋은 느낌을 주고 내가 너를 지금 멍멍이 무시하고 있어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기에
충분한 거죠. 아, 부장님, 우리 회의 열심히 몰입해서 할 테니까 조금 일찍 끝내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아유, 좋아. 아이, 뭐, 회의만, 좋은 결과만, 좋은 아이디어만 나오면 뭐, 얼마든지 일찍 끝내줄 수 있지. 왜냐면, 부장님, 회의 열심히 또 신바람 나게 할 테니까 조금만 일찍 끝내주실 수 있어요? 네, 집에서, 네, 가마솥에 밥을 해야 했어요. 집에 가가지고. 네, 된장도 써야 하고요. 네, 간장도 다려야 한답니다. 그 뒷말은 안 해도 부장님을 일단은 존중해드리고 그 회의의 진행자로서의 권위를 이렇게 받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회의를 신바람나게 열심히 하겠다는데 굳이 회의를 질질, 지렁이 진에 늘리듯이 그렇게 질질 끌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이 부장님 오늘 회의 좀 일찍 끝내주시면 안 돼요, 안 돼! 너는 새벽 3시까지 나랑 마라톤 회의할 테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든지 간에 되냐고 물어야 됩니다. 되냐고. 소장님 화장실 가도 돼요? 소장님 쉬는 시간 가져도 될까요? 소장님 소장님 좀 사용해도 될까요? 소장님 지갑에서 카드 좀 훔쳐가도 될까요? 소장님 그 통장에서 현찰 좀 빼내가도 될까요? 얼마든지 빼내가시란 말이에요.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되냐고 물으라는 겁니다. 되냐고. 이게 되냐 법칙입니다. 되냐고 물으면 우주가 아 그래 너는 마음의 바탕이 근본적으로 열려있구나. 마음의 뿌리가 근원적으로 긍정적이야. 너는 나한테 되냐고 물었지? 그러니까 내가 되게 해줘야지 하면서 그냥 착착착착착 일이 되도록 그렇게 한단 말이죠. 중요한 것은요, 그 할머니께서 평생 어두운 인생 고생만 하셔서 아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부정의 마음이 그 어두운 기운이 깊게 저골저실 그래갖고 그냥 완전히 몸에 배이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사님 남대문 갑니까? 이렇게 물어야 할 것을 그 할머니께서는 기사님 남대문 안 가요? 이렇게 부정형으로 물었던 것은 그만큼 삶의 질곡, 고난과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는 뜻이죠.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그런 인생을 살아오신 만큼 잠재의식과 무의식 속에 어둡고 그늘진 에너지가 가득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되냐고 묻는 것, 긍정형이라고 묻는 것, 이것은 단순히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여는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잠재의식 속에 나는 되는 사람이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고 나는 인생의 문, 우주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는 사람이지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께서 야, 너 멋있다. 이야, 너 괜찮은 사람인데? 야, 너 대단해? 알았어. 네가 되냐고 물었으니까 내가 되게 할 테야. 이러면서 우주하고 짝짝꿍 환상의 콤비, 호흡이 잘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되냐고 자꾸 물어야 됩니다. 긍정형의 질문으로 자꾸 내 스스로에게 주변에 이 사소한 것 하나라도 자꾸 되냐고 그렇게 물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이 연설을 할 때 끝에 어미, 말미를 어떻게 결론 짓느냐가 당락을 결정한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국회의원 후보자나 아니면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믿음직하십시오. 제가 참 믿음직하죠. 저를 좀 믿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될 얘기를 여러분, 제가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을 부정형으로 하는데 말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물어보면 대답하는 사람도 아니요, 당신은 참 믿음직합니다. 이걸 원래 유도하고 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의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음직하지 않습니까? 네, 당신은 믿음직하지 않습니다. 나의 소중한 한 표를 건넬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부분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연설을 할 때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말을 대한민국 경제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살리지 못합니다. 왜? 부정형으로 묻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내가 어떤 화법, 어떤 습관으로 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되지 않느냐고, 그렇게 부정형으로 묻고 있지는 않은지, 그러면서 긍정적 결과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냐고 물어야 합니다. 항상 어떤 질문도 될 수 있으면 되냐고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께서 이야, 너는 되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떤 연예인 어머니께서 참 멋진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은 아이들에게 아니면 주변의 말썽쟁이 친구들에게 이렇게 막 혼을 내고 욕을 낼 때도 이러셨다잖아요. 야, 이 성공할 놈아. 야, 이 판검사 될 놈아. 야, 이 부자 돼서 떵떵거리고 살 놈아. 야, 이 녀석아. 야, 이 유명해질 녀석아. 너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그건 욕이 아니라 축복이죠. 욕도 하물며 그렇게 하셨거늘. 옛날 어른들은 그러셨거든요. 이 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이 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이 모든 결과를 만든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때, 특히 우리가 무엇인가를 물을 때 항상 긍정형으로 물어야 한다. 되냐고 물어라. 첫 번째, 되냐고 묻자 하는 겁니다. 화장실 가도 돼요? 쉬어도 돼요? 열심히 해도 돼요? 이런 식으로 되냐고 묻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어요. 네, 편의점에 가서 이것저것 이제 소소한 살림살이를 이렇게 장만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냥 툭, 네, 편의점에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기저기 이렇게 둘러보더니만은 점원에게 아씨,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없어요? 하고 묻는 거예요. 20리터짜리 저기 있는데요? 네, 한번 찾아보실래요? 왜 내 눈에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이제 하시는 거죠. 약간 짜증 섞인 말투로.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아니,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있냐고 물어보면 좋을 것을 왜 없냐고 물어볼까? 그러고는 이제 그냥 사람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주로 하니까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제 또 제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또 어떤 분이 딱 들어오더니 아저씨, 반창고 없어요? 반창고? 반창고 없냐고요? 반창고 있는데요. 거기 두 번째 진열장, 네, 세 번째 칸을 좀 보십시오. 여기 있었네? 왜 내 눈에는 안 보이는 게야? 나 눈뜬 장님인가? 왜 이러지? 내 시력이 나빠졌나? 어저께 건강검진할 때 제대로 나왔는데, 안약이나 사서 놔야 되겠다. 안약은 없나요? 안약 없어요? 네, 편의점에서 안약 안 파나요? 네, 안약은 약국에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이러는 겁니다. 그러더니 또 어떤 이제 어르신께서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이렇게 쭉 훑어보시더니 양갱이 없는겨. 양갱이. 아니 나는 양갱이가 마누라보다 좋아. 양갱이가 양귀부보다 더 좋다고. 양갱이 없어. 왜 없어?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왜 자신이 찾고 있는 걸 없냐고 물어볼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편의점에 갔습니다. 근데 내가 찾고 있는 것을 바로 찾을 수가 없어요. 눈에 잘 안 띄어요. 그러면 그 점원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이분들처럼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없어요?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면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세요. 또 다른 분처럼 반창고 없어요? 반창고?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면 반창고 어디 있나요? 반창고 어디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물으시나요? 양갱이는 어디 있는겨? 양갱이 없어? 마누라보다 좋은 양갱이, 양귀비보다 좋은 양갱이 어디 있는 거야? 왜 이렇게 안 보여? 양갱이 없어? 이렇게 물으시나요? 아니면 양갱이 어디 있어요? 양갱이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으십니까? 대부분은 앞에처럼 물으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찾던 것을 찾을 수 없으면, 눈에 띄지 않으면 어디 있어요? 소주 90도짜리 소주 어디 있습니까? 확 먹고 인생 불태우려고요. 이렇게 없냐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물론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있냐고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 삶에 나타납니다. 쓰레기 봉투 20리터짜리 어디 있나요? 반창고 어디에서 찾을 수 있죠? 양갱이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있냐고 물어야 합니다.
없느냐고 물으면, 없냐고 물으면 없습니다. 내 삶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않아요. 내 삶의 모습을, 자취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없냐고 전제하고 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짝은 어디 없나요? 안 나타납니다. 옆구리에 곰팡이가 필 때까지 잘 안 나타납니다. 도대체 내가 옆구리가 이렇게 시린데 내 반쪽은 없나요? 없습니다. 본인이 없는 것을 전제하고 말하기 때문에 우주가 어떻게 그 청을 들어주고 그 짝을 데려다 주겠어요. 내 짝은 어디에 있나요? 내 반쪽은 어디에 계신가요? 이렇게 있냐고 물어야 네가 너의 짝을 스스로 선언하고 선포하고 끌어오는구나. 아유, 내가 도와줘야지. 아유,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해서 연말이라 바쁘잖아. 우리도 시즌이야. 우리한테도 시즌이 있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좀 잘 못 챙겼는데 너무 미안해.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더 적극적으로 챙겨줄게 하면서 우주님이 챙겨주시죠. 여러분들은 있느냐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없느냐고 말하는 사람입니까? 있느냐고 물어야 합니다. 항상 있냐고 물어야 합니다. 쓰레기 봉투, 반창고, 양갱이, 내 반쪽, 내 재산, 내 성공, 내 꿈, 내 명예, 나의 비전, 나의 포부, 나의 풍요 어디 있느냐고 여러분 물어야 합니다. 그때 우주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주가 도와줍니다. 그것을 창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축복해줍니다. 그러니까 있느냐고 물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지 마에서 하자의 어법으로 써야 됩니다. 여러분 특히 자녀 키우시는 분들, 아이들 인성에 긍정의 씨앗을 심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많은 부모님들이 소장님, 제가 소장님 강의를 10년만 일찍 알았어도 소장님의 명상을 한 5년만 먼저 했어도요. 5년 전에는 제가 명상을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된 것, 지금이라도 창조의 마술을 배우게 된 걸 정말 다행으로 알고 감사하는 것, 그게 이제 긍정형 화법이죠. 그런데 이제 특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부모님들이 많죠. 너 늦지 마. 아이 떠들지 좀 마. 긴장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다 부정형 화법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과 반대되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긍정형 화법, 긍정 화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늦지 마가 아니라 제 시간에 가자, 시간 잘 지키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따라해 보세요. 제 시간에 가자, 시간 잘 지키자. 이게 훨씬 좋죠. 늦지 마.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보다 제 시간에 가자, 시간 잘 지키자. 또 떠들지 마. 이거보다 조용히 하자, 정숙하자, 차분하자. 이게 훨씬 에너지가 좋고 긍정형입니다. 긴장하지 마. 긴장할 거 뭐 있어? 긴장하지 마. 이거보단 편안하게 하자, 느긋하게 하자, 여유를 갖자. 이게 훨씬 좋죠. 긴장하지 마. 그럼 긴장하게 됩니다. 긴장하지 말란다고 긴장을 안 하게 되면 그 긴장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긴장하지 말란다고 긴장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은. 편안하게 하자 할 때 그 편안함에 초점이 가기 때문에 긴장하지 마. 이것은 긴장을 생각하는 것이요. 편안하게 하자 할 때는 편안한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저절로 편안해지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걱정하라는 뜻이죠. 왜? 걱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걱정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심하세요. 그래야 안심이 되죠. 안심이라는 단어를 써야 안심이 되니까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보다 믿어주세요. 믿어봅시다. 이것이 긍정화법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늦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제 시간에 가자. 떠들지 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용히 하자. 긴장하지 마. 이거보다는 편안하게 하자.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는 안심하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보다는 믿어주세요. 믿어봅시다. 이게 훨씬 좋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긍정화법으로 말할 때 제 시간에 가자, 조용히 하자, 편안하게 하자, 안심하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들어있습니다.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여러분, 이거 놀랍죠? 늦지 마! 이 말 속에는 넌 항상 늦는 아이야. 너는 시간 개념이라고는 지혜비 닮아가지고 눈에 눈곱만큼도 없어. 이번에도 분명히 너는 늦게 될 거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선포하나니 늦지 마. 이거는 걔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지킬 수 없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 주입시켜주고 나도 그런 믿음을 더욱 강화할 뿐입니다. 떠들지 마. 이 말 속에는 너는 항상 떠드는 아이야. 너는 그냥 주댕이를 무는 시기같이 단 한순간도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나발나발 날개짓 하는 파리 모양, 날개짓 하면서 윙윙거리고 다니는 파리 마냥 너는 그 입을 도대체가 가만히 둘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 시간에 가자 이 말 속에는 너 얼마든지 제 시간에 갈 수 있어. 너는 시간 약속을 잘 지킬 수 있는 아이란다. 너는 그런 긍정형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너에겐 그런 능력이 있어. 조용히 하자. 이 말 속에는 넌 얼마든지 너의 감정과 너의 생각과 너의 자세, 태도를 조절할 수 있어. 라는 것입니다. 긴장하지 마. 이 말 속에 너는 항상 긴장하잖아. 긴장해갖고 발표하고 프리젠테이션 할 때 막 입 튀기면서 헛소리하고 낮술 먹고 주사하는 것처럼 너 그렇게 막 긴장해가지고 잘하는 것도 못하잖아. 라는 이야기가 깔려있다는 거죠. 즉 늦지 마, 떠들지 마, 긴장하지 마, 걱정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부정형 화법, 부정형 말 속에는 너는 실패자고, 너는 못하고, 너는 능력이 없고, 너는 항상 그 모양 그 꼴이고 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제 시간에 가자, 조용히 하자, 편안하게 하자, 안심하세요, 믿어주세요 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 사람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 할 수 있다는 자세가 녹아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낭비하지 마, 돈 좀 낭비하지 마. 돈이 무슨 돈을 어떻게 너는 그렇게 물 쓰듯이 해. 낭비 좀 하지 마. 절약하자. 우리 돈 좀 아껴서 쓰자. 아니면 우리 더 노력해서 더 큰 재산을 모으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낭비하지 마. 너는 항상 낭비하는 아이고 당신은 낭비하는 사람이고 절대 당신은 스스로 돈을 관리할 줄 모르고 그러니까 항상 줄줄줄줄줄줄 할아버지 삼배바지에 방구 빠지듯이 너에게서 돈은 술술술 빠져나갈 거야 라고 하는 저주가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돈 좀 모으자. 돈을 아주 지혜롭게 쓰자. 우리도 한번 부자 좀 돼보자 라고 하자로 바꾸면 너는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고 너는 얼마든지 스스로 너의 씀씀이를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라고 하는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별것 아니지만 이 말 한마디에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형으로 말한다는 것, 긍정화법으로 말한다는 것, 여러분 이거는 행운을 이 허공 속에 둥둥둥둥 떠다니는 이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많은 행운의 에너지를 내가 다복히 끌어온다는 뜻입니다. 이 행운의 화법 3가지 오늘 배워봤어요. 이 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의사소통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우주의 에너지를 끌어오는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제가 몇 번씩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말의 에너지를 통해서 성공도, 행복도, 재물도, 행운도, 연인도, 좋은 파트너도, 기회도 막 끌어와야 되는데 그것을 뭐라 말해서 행운을 그냥 갈퀴로 산등성이에서 낙엽 긁듯이 그렇게 그냥 끌어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느냐? 3가지 화법을 우리가 늘 긍정 화법으로 가슴에 새기고 평소에 그런 말을 자주 하고 특히 질문을 하거나 이야기할 때 꼭 지켜야 된다. 그겁니다. 첫째는 되냐고 물어라. 놀아도 됩니까? 이 바나나 먹어도 됩니까? 라고 되냐고 물어라. 2번째, 있느냐고 물어라.
고무장갑 있어요? 네. 제 애인 있습니까? 제 돈 있나요? 저의 행복 있나요? 하면서 있느냐고 물어라. 세 번째, 하지마가 아니라 하자로 말해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쉽죠? 되냐고 묻고 있느냐고 묻고 하자고 말하고 되냐 있냐 하자. 여러분 이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행운을 넝쿨째 끌어오는 긍정화법 되냐고 물어라. 그리고 네 있느냐고 되냐 있냐 하자. 네 되냐 있냐 하자. 되냐 있냐 하자. 네 되냐 있냐 하자. 이것을 여러분 가슴속에 꼭 새기셔야 됩니다. 이렇게 늘 되냐고 묻고 그리고 있느냐고 묻고 그리고 하자고 말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우주님께서 야, 너 참 멋있고야 장하고 대단하다. 내가 그냥 시즌이 너무 바빠가지고 우리도 메뚜기도 한철이잖아. 사실은 우주는 메뚜기가 한철이 아니죠. 근데 우주는 영원에서 영원으로 항상 그 자리에 그 에너지로 우리를 축복하고 계시거든만 우리는 왜 그것을 다복히 채워 안을 수 없는 것일까? 말이 부정적인 사람은 의식이 부정적이고 의식이 부정적이면 기운이 어둡기 때문에 우주가 아무리 복을 그냥 부어주고 싶어도 산타 할아버지가 굴뚝으로 내려와갖고 황금 누돌프 사슴꼴을 100마리 주고 가고 싶으셔도 얘네들이 우리 집에서는 안 산대요. 우리 집에는 어디 궁뎅이 붙이고 앉을 데가 없다고 다 도망가 버립니다. 행운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되냐 있냐 하자. 항상 이렇게 긍정화법으로 말하고 우리가 소통하고 대화할 때 나의 에너지를 바꿀 수 있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창조할 수 있고 기적이 됐든 행운이 됐든 행복이 됐든 돈이 됐든 풍요가 됐든 우주로부터 우리가 얼마든지 그 에너지를 끌어와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긍정화법이 행운을 끌어온다. 꼭 간직하시고요.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